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화면을 동그랗게 했더니 얼굴만 크게 나오는 장점 대신 좀 얼굴이 늙어 보이는 단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 만에 동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이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긴 하지만 이게 뭐 다 적용된다기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제 중심보험 얘기를 할 건데 법인세와 상속세를 한 번에 이런 제목으로 텍스 리덕션 절세 플랜이란 개념이죠. 절세 플랜에서 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구독자 한 분이 저희 멤버십 회원께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제가 이 제안서를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구독자 한 분께서 가업상속 공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등등이 좀 상충되는 의미가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상충되죠. 왜? 가업상속 공제는 세금 없이 가는데 무슨 상속세 재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규민 씨, 자 가볼까요? 지속 경영 리스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저는 가업승계 컨설팅 할 때 첫 번째 가업 상속 공제가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7년이라는 사후 관리 기간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가업 상속 공제 자산 이외의 자산들을 대표님들 CEO들이 갖고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유동성 문제, 가지급금 등의 사업 무관 자산, 사업 무관 자산을 고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떤 CEO가 개인 자산이 뒤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데 60억과 기업 자산 총 합쳐서 60억에 저기 현금 자산까지 해서 90억, 총 90억에 개인 자산을 갖고 계신데 기업 자산은 약 20억 내외예요. 20억 내외예요. 자, 이 부분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상속세 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알아주시고 결국 상속세 문제에서의 플랜은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 가업승계 특례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주식 증여 특례, 뭐 창업자금 증여 특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의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여건이 없는 회사는 결국 텍스 플랜도 들어가야 되고 텍스 플랜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증여와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 승계 플랜과 계획이 노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을 가지고 이게 역시 우리 관리의 딱 이런 거예요. 결국 모든 계획은 플랜을 짜고 배부 이게 예산입니다. 자, 상속세 예산을 수립하고 상속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세 배부 이 배부 개념이 뭐냐면 누가 상속인 중에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이냐 혼자 어머님이 다 낼 것이냐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제대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되고 있고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 액션 상속세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에 자산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텍스 플랜인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세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만한 게 없다 이거죠. 이만한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S생명의 상속종신보험, 상식 아니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거 좋은데, 그렇죠? 상속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진짜 제 기업, 제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가업승계를 자식한테 하고 싶은데 자식이 싫다 그래. 사유는 간단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너무 많아. 약 20억이에요.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20억이라는 부채를 내가 안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 5억이다, 예를 들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금융권에서 창업주인 CEO가 돌아가셨을 때 5억이라는 것을 즉시 상환해라고 얘기한다 하면 그 기업의 유동성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유동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이 좋아서 상환기일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있고, 결국은 그만한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그만한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대안이에요. 결국은 정말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지 않는 미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발생되지 않는 미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는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그 미래의 과거인 지금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무관 자산. 자, 가지급금은 결국은 개인이 법인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자산에서 빠지는 돈인데, 자, 90억 자산이신데 예를 들면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80억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10억이 어디로 갔니? 라는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간주상속 재산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도 있죠. 자, 솔루션은 결국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발생하는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 퇴직금 재원을 확보할 만한 퇴직금 재원만큼의 근무 기간이 있는지, 왜 여기서 근무 기간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은 회장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속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회장님 연세가 75세인데 법인 근무 기간은 2, 3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 못하는 가지급금도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퇴직금 상계 처리, 이 가지급금 처리에 따른 세무 리스크 해지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거예요. 왜? 가지급금을 상환할 만큼의 현금 재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결국 기업의 지속 경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고령의 CEO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냐면, 기업을 원활하게 승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 자산의 용도는 상속세 재원일 수도 있고, 기업 유동성 자금일 수도 있고, 가지급금 해결 자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기업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음 장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고 한 이 기업은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현 시점의 대표님 자산은 약 9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타 자산, 이게 비상장 주식 가치인데 그나마 이미 대표님이 40%고 두 자제분이 30%씩 주식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 40%가 19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이라고 합시다. 제가 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두세요.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왜? 7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기타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9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니 상속세가 21억 정도 돼요. 약 22억 가까이 됩니다. 자, 대표님이 올해 74세신데 대한민국의 기대여명보다 조금 더 사신다고 하고 84세가 되는 10년 후의 시점 자산 상승률 3%로 보고 비상장 주식은 그대로 있다고 보면 약 부동산은 80억, 금융자산은 약 40억 정도 이렇게 자산 증식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결국 120억 원의 상속자산이 나오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세금은 약 37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측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상속세 재원이 있느냐이죠. 있느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상속세 재원이 있느냐. 그리고 더 한번 고민해 볼게요. 70세인 고령의 CEO께서 10년이란 기간 동안 20억, 3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니면 CEO가 아닌 상속을 받을 상속인들이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건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인데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걱정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회장님께서는 상당 수준의 부동산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현금 자산 자체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결국 68억이 남을지 83억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단순 계산치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A란 자산가가 이렇게 건물을 2개 갖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50억이고 이게 20억짜리다. 결국은 70억을 상속하면서 요 20억은 날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란 말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가업승계의 로드맵을 짜고 플랜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등등의 가업승계 플랜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종신보험이라는 걸 한번 써보자 이거죠. 상속종신보험이라는 걸 써보자. 자, S생명에서 나오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장점은, 자, 참고로 S생명은 저한테 아무런 어떤 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자, S생명 이 상품 뭐냐면 이들이 얘기해요.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이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온 상품이고, 그래서 뭐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해지환급금이 매우 작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시점이 되면 이게 환급금이 0원이에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위험보험료가 사업보험료로 다 빠져버린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한스 식품이라는 회사의 회장님께 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 회장님은 지금 약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한데 그냥 1,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11억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자 계약 당연하게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시는 내용이 그렇고 그래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상속종신보험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이 상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S생명 아시니까 이게 혹시 문제되진 않겠죠? S생명 간편 VVIP 상속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1,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넘습니다. 금액은. 자, 보세요. 1년간 사망보험금은 11억이고 10년 납입입니다. 10년간 12억 1,176만 원이죠. 이거를 납입을 하고 요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면 사망했을 때 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 중에 큰 걸 지급을 하죠. 이건 알고 계실 거고. 자 보세요. 최대 환급률이 10년이 되는 시점에 약 31%예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걸 설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타임테이블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잘 보이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자, 74세인 회장님께서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중요한 건 10년까지라고 해볼 거예요. 84세까지라고 해보고 요 기간에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주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조금 냈을 때 돌아가셔야 효과가 큰 거죠. 그거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회장님이 5년 뒤에 돌아가실지 10년 뒤에 돌아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이때 상속세를 내야 될지 이때 내야 될지 이때 내야 될지 우리는 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순간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20억, 30억 원이라는 상속세 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억 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적립되는 상태로 20억 원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눈 째려보면서, 얼굴 크게. 네. 어떤 걸까, 이거죠.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겠어요. 왜?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요 1년이란 기간에 요 짧은 요 1년이란 기간에 회장님께서 75세가 되는 시점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1억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1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을 우리 회장님들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회장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간단한 방법은 확실해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 종신보험이라는 걸 어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화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회장님 유고시에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회장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결국 이만큼의 사망보험금을 마련하는 것이 1차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요. 법인세법에는 아시죠? 여기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데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납입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대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자, 여기서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 회계에서 세금을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이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겁니다. 결국 자산으로 계상한다는 건 자산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 자산이 된 만큼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이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손금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비용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아주 루틴하게, 노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총 납입 보험료 중에 이거예요. 69%는 10년간 69%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건 있지만 69%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여러분들 자 1000만 원씩 자 여기 절감액은 내가 임의로 요 환급률 비중에 맞춰서 정해놓은 거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금액 가지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회장님께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드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아무 리스크가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배당을 하든 상여금을 주든 해서 이 배당금과 상여금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부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부자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문제라기보다 이 발생되는 내용은 뭐냐면 소득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아들에게 1100만 원만큼의 급여를 줬을 때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의 급여, 세법에 정한 임원의 보수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결국 저렇게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없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에서 계약을 해서 발생된 이제 이 발생한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활용법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납입보험료의 약 70%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100%가 아닙니다. 경영인 정기처럼 100% 처리하는 게 아니고 70%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0%는 자산으로 잡히겠죠. 문제는 뭐냐? 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아예 환급률이 제로예요. 이거에 대한 세무적인 어떤 판단은 제가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 정도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제 상식에서 70%까지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상각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뭐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송금 산입한다. 보시고 요 밑에 이제 뭐 정년이 없는 어쩌고 저쩌고 나온 다음에 그 전에 퇴직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적립보험료, 계상된 적립보험료는 자산계상하고 나머지는 뭐 송금 산입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보험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감자, 상속 감자 혹은 뭐 이익 소각 이런 방법을 쓰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히 갈게요. 자, 법인에서 1,000만 원 보험을 가입을 해요. 1,000만 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난 뒤 일정 시점에 주식을 상속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들이 주식을 받겠죠. 자, 더 쉽게. 자, CEO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CEO가 돌아가셔서 주식이 상속이 돼요. 자, 상속인이 아들, 딸이라고 할게요. 상속이 돼요. 이 두 분한테 그냥 상속이 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지급을 할 거예요. 그쵸? 사망보험금 어디로 지급을 해요? 법인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자 주식이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주식 가치가 약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감자를 하든 뭐 소각을 시키든 간에 법인에다 그냥 팔아요.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는 걸 팔아요. 그러면 결국 법인에서는 감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이 아니고 이번에 피상속인인 CEO께서 돌아가시면서 발생된 보험금 10억 원을 감자 대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인은 10억 원이란 현금이 생겼고 이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건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자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뭐 유족 보상금 규정을 적용하면 뭐 어떨까 하는데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0억이라는 보험금을 유족한테 지급을 한다. 명분이 뭐죠? 일단 명분이 없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억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억 보험금은 대표 피상속인에게 그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봐야 될 거예요. 결국 상속세와 소득세를 부담한다 하면 10억 원 중에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불과 몇 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유족보상금 규정 자체가 저는 사실상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행위 부인으로 본다고 봐요. 저는 부당행위 부인으로. 일정 금액 뭐 일반적인 기업의 직원들 수준의 어떤 산재 보상 정도가 되는 유족 보상이다. 이건 저는 인정.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실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A 기업에 여기는 회사 규모가 좀 있어서 CEO가 5명인데 회사가 5개란 소리예요. 5명인데 이분들은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어서 여기서 저한테 정기보험을 5분한테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뭐 경영인 정기보험처럼 그런 뭐 비싸죠. 100만 원, 200만 원 개연이 아니고 한 분당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말 그야말로 정해진 기간 정기보험에 산재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CU 한 분이 가입 1년 뒤에 좀 안타깝지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보험금 지급 업무 처리를 다 했는데 결국 보험금 얼마 지급했냐면 1억 원 지급했습니다. 제가 2억 원 하자 그랬는데 비싸다고 1억 원. 2억 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1억 원 지급했는데 결국 가족들한테 원천 징수돼서 약 7천만 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가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 무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위로금 차원에서 나간 돈이에요. 결국은 소득세 다 적용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유족보상금 규정 자체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급되는 이 CEO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된 보험금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법인에서 들어오는 거, 법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 지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사에서는 법인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즉, 법인 돈이에요. 법인의 자산이에요. 법인은 CEO가 사망함으로써 10억 원이라는 법인 자산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산을 상속인들이 주식을 법인에 팔아서 주식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서로에 대한 양도 거래니까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상속감자라는 게 취득 대가와 양도 대가가 동일하니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익 소각 이런 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에 따른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은 발생됩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뭐냐 이거죠. 일단 법인세는 약 연간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해봤더니 약 2,600만 원 정도의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자, 이거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약 1억 이상의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에서 1억 이상 비용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간 약 1억 8천 정도 된다. 즉, 법인세 절세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게다가 이 타깃 고객이 70세 이상, 제가 알기로 이게 이 상품이 80세까지 가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70세 이상 80세. 자, 고령의 요즘 뭐 70세는 고령도 아니신데, 그렇죠? 아주 청춘이신데. 이 고령의 CEO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상품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그 절세 뭐 세법에 납입보험료 중에 모이는 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급금은 자산으로 잡고 나머지 위험보험료나 기타 경비, 우리가 부가보험료는 비용으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약 70% 수준 정도의 비용을 처리하자 이거죠. 그리고 상속세 제한을 마련한데, 자 여러분들 20억 원이라는 상속세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종신보험인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보험이 죽어도 싫어 이런 분이라 하면 결국 20억 원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20억 원이 남느냐 하면 40억 원을 모아야 20억 원이 남겠죠. 왜? 소득세를 50% 납부해야 되니까. 소득세 없이 20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 로또가 당첨이 되면 될지 모르겠네요. 불가능 아니고 어려워. 어려워. 응? 불가능하죠. 응? 결국은 저축하고 배당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저축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도 발생되는데 이 이자 소득세는 또 종합과세 대상이죠.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내가 5억 원 주식에 넣어놓고 삼성전자가 100, 200%, 300% 커서 20억 될 거야. 그러면 뭐 금액이 커지면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세 부과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결국은 있던 돈을 쓰거나 돈을 모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아니 너무 눈에 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법인세 절세가 되고 상속세 재원이 돼요. 지금
앞에 슬라이드의 경우를 따지면 11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잉여금 처분. 자, 상속 그 주식을 감자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100주의 주식 중에 30주를 감자해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70주니까 그만큼 회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자산 가치가 떨어진 만큼 주식 가치가 줄어든 거죠. 잉여금이 감소할 것이고 이 시점에 또 자녀들한테 주식을 이전, 뭐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적절한 배당 정책을 통해서 제2의 이제 또 다른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 승계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초석이 좀 쉬워질 거 아닐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접근은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 회장님들께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죄송합니다. 제가 상속세, 죄송해요. 뒤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뒤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 설명드릴게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있을까? 현금으로 마련할 것이냐,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마련할 것이냐, 주식 투자를 잘해서 마련할 것이냐, 어떤 차액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상당 수준의 투자 수익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속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가져다주는 메리트를 잘 활용을 해보자 이거죠. 납입보험료의 적게는 아마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까지는 비용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고액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상속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꽤 괜찮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장 가서 설명하니까 조금 약간 이런 걸 우리가 방송사고라고도 하고 편집을 못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제 구독자분 중에 저 구독을 참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내일 나가면 제가 4호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5호부터는 월 구독료를 받습니다. 5,000원. 구독 신청 및 구독료 입금 안내. 요거는 제가 요거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노션으로 여러분 노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위해서 노션으로 중소기업 경영관리 보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드판을 가지고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은 26일 날 그 줌 강의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그 기업 관리를 위한 툴 뭐 이런 걸 찾고 계시다면 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로션으로 고객 관리하는 법, 로션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는 법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흥분했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 여러분들 5,000원인데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신 그냥 요렇게 여기 보시면 회원제 블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스 어드바이저 2로
2호, 3호 올려놨습니다. 아직 이 저기 블로그 사이트를 지금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주차, 5주차가 돼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은 제가 이 블로그를 공유할 건데, 이 블로그는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중소기업 경영관리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을, 뭐 노무관리, 회계관리, 회계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회계는 뭐 재무회계, 세무회계인데, 여기 회계관리는 관리회계입니다. 즉 중소기업 컨설팅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회계 관리를 우리 이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서, 읽은 책들에 대한 소개, 이런 형태로 해서 소소하게 블로그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dionis1 네이버닷컴으로, 아니면 한스어드바이저 01 gmail.com으로, 이건 제가 댓글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 내용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0분 컨설팅인데 43분 했어. 막 머리가 아파요. 자, 여러분들 2월 달에도 엑설런트한 성과 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주변에 계신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한테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